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입니다. 2026년 포뮬러 1, 우리가 알고 있던 F1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공기역학적 복합체였던 과거의 머신들은 이제 간결해졌고, 파워 유닛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6 F1 쉐이크다운 마지막 5일차. 이날의 트랙은 단순한 테스트베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새 규정 시대의 첫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공기역학,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의 에너지 회수율, 그리고 복잡한 팀 운영 방식까지. 오늘 이 트랙 위에서 포효하는 머신들은 최고 속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미 4일간의 강도 높은 주행을 마친 상태였기에 금요일은 미세 조정이나 최종 점검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날 트랙을 비춘 햇살만큼이나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날 단 한 차례도 트랙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일간 500랩에 가까운 주행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들이 설정했던 초기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것이 실버 에로우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답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경쟁팀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자신들의 방향 설정에 확신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기에 트랙을 벗어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숨긴 카드를 바레인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햇살은 강하게 비추었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이 차가운 트랙 위에서 뜨거운 야망을 불태우는 8개 팀이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트레인을 나선 것은 캐딜락의 발테리 보타스와 하스의 올리 베어만이었고, 곧이어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와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특히 베르스타펜에게 2026년은 그 어떤 해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그는 2025 시즌 단 2포인트 차이로 월드 챔피언 왕좌를 놓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2026년 새 규정 아래 그는 이 무너진 왕좌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뜨거운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날 총 69랩을 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랙을 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파워 유닛의 신뢰성을 극한으로 시험하고, 복잡해진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장거리 레이스 페이스에서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행을 마친 후 베르스타펜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간결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이 2026 F1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지금은 순간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숙제를 누가 더 빨리 풀고 적응하는지, 즉 학습 속도의 경쟁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팀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성실했던 하스였습니다. 하스는 이날 무려 106랩을 기록하며 모든 팀 중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채웠습니다. 신형 VF26 머신이 단 한 번의 큰 문제 없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새 시대의 규정 아래에서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루키 올리 베어만은 차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스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화려함도 없고 과장된 기대도 없지만 축적된 데이터와 안정성, 그리고 끈기입니다. 2026 규정은 이런 팀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중상위권의 판도를 뒤엎을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스턴 마틴은 새로운 아드리안 유이 시대의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목요일에 랜스 스트롤이 AMR 26을 처음으로 몰았고, 금요일에는 전설적인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가 차를 넘겨받았습니다. 알론소의 평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차는 특별하다. 아드리안 유이, 혼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아드리안 유이가 합류한 후 48시간 만에 완성된 머신. 공장과 트랙을 오가며 수많은 밤을 새웠을 이 팀은 지금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얼굴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캐딜락의 라인업을 보십시오.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 이들은 F1 통산 527회 출전이라는 막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딜락은 신생팀이지만 경험만큼은 최상급인 팀 운영으로
첫 주행을 안정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우디 역시 가브리엘 보르톨레토와 니코 휜켄베르그를 통해 첫 쉐이크다운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휜켄베르그는 140렙 이상을 주행했다는 것은 이날이 기술적으로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세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페라리는 이번 주 동안 총 300렙에 가까운 주행을 소화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샤를 르틀레르는 차의 한계를 느껴볼 수 있었다고 말했고 팀을 새로 옮긴 루이스 해밀턴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다운포스는 줄었지만 차는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2026 머신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새로운 머신들은 더 미끄럽고 더 날카롭게 반응하지만 동시에 드라이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컨트롤하기 쉬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다운포스가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드라이버의 역량과 감각이 곧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버 중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맥라렌은 연료 시스템 문제로 한 차례 주춤했지만 마지막 날은 안정적인 주행을 마쳤고 알핀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으로의 전환이라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피에르 가슬리의 말처럼 서류 위의 계획과 트랙 위의 현실은 언제나 다르며 이들이 겪고 있는 적응 과정 자체가 곧 2026 시즌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월 11일부터 13일, 그리고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질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트, 그리고 마침내 3월 8일 호주 그랑프리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첫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6 F1은 속도가 아니라 적응력의 시대이며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빠르게 숙제를 해결한 팀, 그 팀이 궁극적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F1의 시대가 지금 이 바르셀로나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4일간의 쉐이크다운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모든 팀은 새 시대의 첫 번째 과제를 마주했고 금요일 트랙은 마지막 쉐이크다운의 기회, 즉 최종 점검의 장이었습니다. 2026 규정은 그 복잡성 때문에 단 한 번의 주행 기회도 허투루 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파워 유닛과 공기역학,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3중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습니다. 4일 동안 경쟁자들은 이 미로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랩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 카탈루냐 서킷의 pit레인 중 단 한 곳만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역사를 가진 팀 중 하나, 실버 에로우, 메르세데스의 피트박스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메르세데스는 단 한 랩도 트랙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일정을 단축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2026 시즌을 앞두고 팀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3일간 그들이 쌓아 올린 주행거리는 압도적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500렙에 달하는 주행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규정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500렙이라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발표는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답을 얻었다. 이 답이라는 단어에 모든 초점이 모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파워 유닛, 특히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 그리고 액티브 에어로를 포함한 공기역학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일치 여부. 메르세데스는 이 모든 초기 검증 목표를 달성했으며 더 이상 트랙에 머물러 연료와 부품 수명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자신감의 발로이며 그들이 현재 설계한 W17의 초기 방향성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1 세계에서 이처럼 단호한 철수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새 규정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마지막 순간까지 69랩을 추가하며 끊임없이 학습을 강조했고 하스는 무려 100랩을 넘기며 가장 성실한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은 단 1랩이라도 더 돌며 미세한 오류를 찾아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는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만약 경쟁자들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었다면 그 효과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다른 팀들은 메르세데스의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메르세데스가 자신들의 디자인에 이미 치명적인 오의를 확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동시에 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F1 역사상 새로운 규정 시대의 초기 테스트에서 완벽한 신뢰성을 자랑하며 일찍 철수했던 팀들이 시즌이 시작된 후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2026년 머신은 다운포스가 현저히 줄고 저속 구간에서 미끄러짐이 심해 드라이버들에게 훨씬 더 까다로운 조작을 요구합니다. 500랩의 데이터가 정답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컨트롤 가능한 조건 내에서의 정답일 뿐입니다. 트랙 온도 변화, 연료의 무게 변화, 타이어의 마모 한계점에서의 예상치 못한 거동, 이런 미세한 변수들은 수백 번의 랩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모든 데이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그들은 이미 경쟁자들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개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있다면 이 모든 초기의 자신감은 부메랑이 되어 바레인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트랙 위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실버 에러우의 조용한 확신이 새로운 황금기를 예고하는 진정한 신호탄일지, 아니면 변화를 과소평가한 독이 될지, 우리는 바레인에서 그들이 덮어놓은 카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가운 트랙 위에서 펼쳐진 마지막 5일차 테스트는 8개 팀의 뜨거운 야망과 메르세데스의 차가운 확신이 극명하게 대비된 역살적인 하루였습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빈 차고가 남긴 물음표가 차가웠다면 트랙 위 8개 팀의 움직임은 뜨거운 야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4일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 조정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트랙을 찾은 것은 새로운 엔진을 품은 캐딜라그 발테리 보타스와 하스의 올리베어만이었습니다. 곧이어 피에르 가슬리와 무엇보다 2025 시즌 왕좌를 단 2포인트 차이로 놓쳤던 막스 베르스타펜이 새로운 RB22 포드 머신에 올랐습니다. 2026년 그는 다시 왕좌를 노립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날 총 69랩을 소화하며 단순한 랩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파워 유닛의 신뢰성, 에너지 회수 효율, 그리고 장거리 페이스입니다. 테스트 후 그의 평가는 짤막했지만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2026 F1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순수한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고 데이터를 습득하느냐, 즉 학습 속도의 경쟁인 것입니다. 베르스타펜이 속도와 효율의 균형을 찾고 있을 때 가장 조용하지만 성실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스입니다. 이들은 무려 106랩을 기록하며 신형 VF26이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성과로 삼았습니다. 올리베어만은 차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함이나 과장된 기대 없이 오로지 데이터와 안정성으로 무장한 팀. 2026년의 새로운 규정은 이런 성실한 팀에게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랜스 스트롤에 이어 금요일 AMR26를 넘겨받은 페르난도 알론소의 발언은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차는 특별하다. 아드리안 유이, 혼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의 조합이다. 48시간 동안 공장과 트랙을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에스턴 마틴 팀. 이는 단순한 테스트 머신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건 야심찬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미래의 베테랑의 경험을 융합시킨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팀 캐딜락과 아우디입니다. 발테리 보타스와 세르히오 페레즈, 통산 527회 출전이라는 경험치를 안고 온 캐딜락은 신생팀이지만 결코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아우디 역시 140랩 이상을 주행하며 신뢰성을 확보한 니코 휉켄베르그의 평가처럼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검증된 경험의 결합이 이 시대의 핵심입니다. 페라리는 이번 주 약 300랩에 가까운 주행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차의 한계를 느껴봤다고 했고 루이스 해밀턴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운포스는 줄었지만 차는 더 재미있다.
2026년 머신은 더 미끄럽고 더 날카롭지만 드라이버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차, 즉 드라이버 중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맥라렌은 연료 시스템 문제로 잠시 주춤했지만 마지막 날 안정적인 주행을 마쳤고 알핀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피에르 가슬리의 말처럼 서류 위의 계획과 트랙 위의 현실은 언제나 다르며 이 괴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쉐이크다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5일간의 주행은 속도를 측정하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팀이 설계한 방향이 맞는지, 그들의 학습 곡선이 충분히 가파른지 스스로에게 묻는 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조용한 자신감은 그들이 이미 답을 찾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위험한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르셀로나가 아닌 이제 곧 시작될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2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거쳐 진행될 바레인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속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6 F1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적응력과 방향성의 경쟁입니다.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빨랐던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열린 이 복잡하고 방대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팀. 그 팀이 3월 8일 호주 그랑프리에서 가장 먼저 웃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F1의 시대가 지금 이 차가운 트랙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